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변호사 장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인회생하면 정말 안 될까? 단점과 불이익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이 빚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단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을 위한 강력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개인회생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서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진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 그럼 내가 개인회생했다. 티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은요? 출국이 막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해외여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융거래 관련해서는요? 이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를 못 쓴다,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오.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거래에서 몇 가지 제한이 생기는데요. 첫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크카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나서 면책을 받을 때까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제한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 같은 보증이 필요한 금융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개인회생을 하면 소득이 늘어났을 때 변제금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개인회생을 할 때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일정 조건을 달아서 회생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향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를 요구하기도 하고 만약 신고한 소득이 늘어나면 이에 따라 변제금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개인회생 기간 중에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갚아야 하는 금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갚아야 할 금액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긴 하네요.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생활비가 최소한으로 정해진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활이 좀 팍팍해지겠네요. 근데 빚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만 힘들게 버티면 결국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볼까요? 개인회생의 단점은 첫 번째,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만들고 대출 같은 신용거래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두 번째,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서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은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빚독촉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계획적으로 빚을 정리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